세 가지 색깔을 보고 떠오르는 게 있나요? 복잡한 차도의 길라잡이, 색깔 유도선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급하게 차선을 바꾼다면 정말 아찔한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그 분기점 부근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등장한 색깔 유도선. 이제는 형광펜이 되어 도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가 많이 줄었고 되게 편하고 신박한 발상이다 하니까 초행길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에게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됐죠. 사람 구하는데 뭐라도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만 색깔 유도선이 인정받기까지 무려 10여 년의 긴 시간이 흘렀다는데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자리 잡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볼까요? 지난 2011년 3월 서해안 안산분기점에서 일어난 사중 추돌 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예전부터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곳,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초보 운전자도 알기 쉽게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필요했죠. 전국 고속도로의 안전과 함께 유도선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통안전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도로안전팀 김아림 대리입니다. 차선 도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팀의 담당 업무는 정말 다양합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차선도 만들고 포트홀 보수까지 맡는 등 노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차선을 관리하고 차선 도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 유도선의 경우 이제는 대부분의 분기점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및 보완이 필요해 이를 위한 회의가 자주 열립니다. 도로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업무 중 하나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곳들 말고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지, 교통사고 취약 구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더 유도선을 더 도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회의를 마친 팀원들은 안전복을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 오르는데요. 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합니다. 도로안전팀은 담당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은 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도로안전팀이 맡은 현장 업무는 무엇일까요? 지금 최근에 유도선 설치한 곳이 있는데 반사 성능이랑 품질 점검하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로안전팀이 도착한 현장은 고성 톨게이트. 차들이 빠르게 들고 나는 구간이라 항시 안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유도선은 나들목 분기점과 같은 갈림길에서 미리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되는 색상이 있는 유도선입니다. 우선 모든 분기점에 설치되고 있고요. 나들목, 휴게소 등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필요 인정 구간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색깔 유도선은 현재 전국 고속도로 약 68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반 차량과 화물차가 이용하는 차선을 청색과 주황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갈림길의 첫 번째 방향은 분홍색,
두 번째는 녹색으로 표시해두고 있는데요. 네 가지 색깔만 잘 기억한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죠? 오늘 현장에선 하이패스 차로와 도색 상태를 점검합니다. 원래는 그 TCS 차로로 한 차로로 단차로로 활용하던 것을 두 개 차로 하이패스로 확장한 것입니다. 얼마 전 차선 확장 공사를 마친 곳이라 도로안전팀의 점검이 필요한 곳이죠. 지금은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됐으니까 이게 반사 성능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지금 측정을 할 겁니다. 차선은 언제나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이나 눈, 비가 내려서 기상이 악화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의 반사 성능이 참 중요한데요. 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기술이 바로 재규반사 성능 시험입니다. 현장에선 휘도 시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성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선을 확장하면서 도색이 잘 시공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값이 129가 나왔는데 저희 설치 기준이 120보다 잘 나와서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수 페인트인 융착식 도료를 사용합니다. 페인트뿐만 아니고 유리알이라는 자재를 함께 시공하고 있습니다. 빛의 재기반사를 이용을 해서 야간에 운전자들이 이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인성은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차선의 도료에 유리알을 첨가하면 도로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증가시켜 시인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안전을 위한 작업 중에도 위험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차선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노면 색깔 유도선은 1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매년 할 때마다 차로를 막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기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감소되니까 그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차선 점검 현장 업무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드론이 일할 차례랍니다. 유유히 고속도로를 날아올라 도로에서 톨게이트까지 여러 차례 촬영을 반복하는 드론. 자체 개발한 점검용 드론인데요. 육안으로는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땐 안전상 위험한 곳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때 첨단 장비의 세밀함이 빛을 발휘합니다. 색깔 유도선을 추가로 설치할 건데 선형을 확인을 해야 돼서 드론을 띄우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 하고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 하고 차이점이 있어서요. 그게 훨씬 더 기하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드론의 활약으로 업무 효율은 높아졌지만 도로의 안전을 위한 업무 중에도 불편에 따른 민원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종종 있습니다. 차선 도색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교통 정체가 생기는데요. 그때 불편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차선 도색을 하는 주기가 1년인데 장비 개선이나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도색 주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교통 정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이 지금처럼 도로 곳곳에서 쓰일 수 있었던 건 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파견간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 덕분인데요. 평소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던 자녀들을 보며 도로를 색칠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겁니다. 도로에는 칠을 할 수 있는 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색깔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차선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단 3가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청에 이제 협의를 넣을 때는 주황색을 넣었어요. 주황색, 초록색하고 주황색을 넣었죠. 그랬는데 우리 연간단과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주황색 칠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중분대 개념이라서 안 넘어가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분홍색을 칠을 하고 싶습니다. 아,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그래 하십시오. 사실 그래서 급하게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윤석덕 차장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혹독한 현실의 벽과 맞서야 했습니다. 우리 지사에서 한 거를 본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본부에서 뭐 등수를 매기는, 그때 이제 제가 3등 장려상 받았죠. 상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색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부에서 잘 되면 본사로 출품을 하거든요. 근데 본사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수에 들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도로 전문가든지 교통 전문가들 이야기했듯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 기관이 불법을 자행한 아이디어를, 그거를 등수를 주고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반대의 시선 속에서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혼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유도하고 사고를 줄여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등수에 들지 못하고 어찌 보면 기각이 됐는데 나 이제 접어야 되겠다 생각 정도가 들 때였거든요. 혹여 실패하더라도 시범 운영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려면 해당 도로를 담당하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윤석덕 차장은 임용훈 소장을 찾아 고속도로 유도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경사 때인데요. 인천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동일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들을 이렇게 수립하고 하곤 하는데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지도에다가 이렇게 색깔별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보면 이제 직선 구간에 있는 본선 구간이 있고 또 이렇게 나들목 구간이 있는데 분기점이라든가 나들목 구간에서 월등히 많은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걸 확인하고 쉽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을 담당했던 고속도로 순찰대로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산 분기점에서도 사고가 있었지만은 뭐 다른 구간에서도 사고가 많아서 그런 유사한 사고들을 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실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이렇게 기대치만큼 크게 감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기존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들로는 잦은 분기점 사고를 막기 난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등법 시행 규칙상에는 이제 색상별로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있는데 그 규정 외의 색깔이다 보니까 승인을 받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포기하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런 분기점 부근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시기적으로 참 잘 만났어요. 이제 저는 진짜 그때 거의 포기 상태, 마지막 한 번만 임 경사님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 이제 접어야 되겠다 생각 정도가 들 때였거든요. 그때 임 경사님이 그렇게 아이고 그러시죠. 사람 구하는데 뭐라도 뭐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사람을 구하는 일이란 생각에 그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적극행정 면책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은 그에 따른 설령 책임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뭐 열심히 일하던 과정에서 뭐 발생한 문제니까 뭐 조금은 좀 감면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생각하고 뭐 그 제도를 믿고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 중에 생긴 부분적 실수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참 그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뭐 반복되곤 하는데 이게 규정에 묶여가지고 이걸 못한다면은 또 사고는 또 불보듯이 또 재발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참 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을 설치를 해보자. 그렇게 색깔 유도선의 첫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곳곳에서 벤치마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판교 분기점 관련 수원지사에서 그걸 해버렸어요.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하신 거예요. 도로공사 직원들이 야 이거 좋은 거야. 사망사고 줄일 사고는 불법이든 아니든 난 모르겠어. 이 사고 효과를 분석을 했나 봐요. 그때 사고가 많이 줄었고 되게 편하고 신박한 발상이라 하니까 이대로 고속도로에 이대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 걸 본사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국토부에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관리 매뉴얼 2017년 말에 이제 책자를 발간을 도로 관리 기관 중에 최상위 국토부에서 그거를 발간을 하게 되니까 법은 안 바뀌었지만 모든 게 어떤 면제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만 10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빠르게 바뀌었다고 생각도 들고요. 색깔 유도선 도입 직후부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처음 설치했던 안산 분기점 같은 경우에 연간 교통사고가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이 25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치한 직후에 6개월간 비교했을 때 뭐 단 3건밖에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점만 봐서는 뭐 교통사고가 88%나 감소를 한 것이고 이제 그게 유도선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고속도로에 이렇게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는 약 27% 정도. 그것도 이제 그 이후에 또 시내 구간 뭐 일반 도로까지도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도심 구간에서도 한 50% 정도까지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거친 고속도로의 유도선은 마침내 도로의 형광펜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딱 띄는 차선만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됐죠. 실제로 1년간 70여 곳을 운영해 본 결과 교통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이란 것이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색깔 유도선은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도로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개발 13년 만에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공을 인정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석덕 차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엉뚱하지만 언젠가 쓰임새가 있을 거야. 무조건 이거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내 지식으로 내 어떤 배움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바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를 깨는 그 단계를 점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후손한테 내가 만드는 현지 기술이 쓰여질 때 그게 지금 좋은 결과가 이어져서 저도 되게 기뻐요. 이제 임용훈 소장은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담당자는 아니지만 도로 곳곳에서 만나는 유도선을 볼 때면 고군분투했던 때가 또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에만 설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도심 시내 구간에도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게 교차로에서도 이렇게 또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참 망설여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들이 이제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색깔 유도선이 이렇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감소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확산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동료 경찰들도 순찰 중 편리함을 느낀답니다.
사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방향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차선 유도선을 보면 좀 덜 헷갈리고 잘 갈 수 있죠.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그 도입할 당시에 참 그 고심고심하다가 이렇게 발굴된 정책이기 때문에 좀 뭐 이거 유도선이 도입되고 나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효과도 있었고, 참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가슴 뿌듯하고 정말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시에 참 많이 망설였지만은 용기 있게 추진해서 시행했던 정책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데에서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색깔 유도선 도입 후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후에는 비트박스 대피 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 스마트폰으로 네, 여보세요? 네, 사고가 나가지고요. 비트박스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그런 차량 고장 시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대피 행동 요령입니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에서 대기, 스마트폰 신고, 이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고속도로에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편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국 240여 개의 졸음 쉼터를 설치한 것이죠. 졸음 운전이 다른 사고들보다 위험률이 가장 높아서 이제 중간에 쉬실 수 있게끔 또 자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런 졸음 운전에 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장거리와 야간 운행을 많이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 이들을 위한 안전시설도 전국 56개소의 라운지를 통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운지 같은 경우 저희는 다른 휴게소 좀 다르게 양방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평균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100여 명 정도가 하루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잠깐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좀 몸을 개운해 씻다 보면은 아무래도 교통사고라든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대해 많은 영향들을 주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운지 내에는 운전자들의 피로를 풀어줄 시설부터 수면실과 샤워실까지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큰 편입니다. 휴식 공간이 있어서 기사들이 운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목욕도 하면서도 여기 휴식 공간을 애용하고 또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지난 6월부터는 서비스 수준을 개선했습니다. 노후시설을 수리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죠. 또한 라운지를 출입할 때는 QR코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QR코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올해 저희가 시작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입구에 있는 QR코드 인증을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운지를 정확히 이용하는 객 숫자들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고 좀 정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새롭게 개발한 CCTV 소프트웨어는 기상 악화나 야간에도 차량 인식률을 높여주고 고속주행에도 터널 내부를 고해상도로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은 내벽 점검이 가능해졌습니다. 완고해진 틀을 깨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 색깔 유도선이 도로를 밝혀주는 형광펜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겠죠. 그들의 노력을 차갑게 대하기보단 가능성을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시선의 온도를 1도씩만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
가서 개발을 해서 또 사람들의 목숨을 그다음에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객들이 유도선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참 그 좋은 정책을 발굴했다는 그런 그 뿌듯함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징계 안 먹고 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거 없이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